가게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게요. 자, 뭐냐면, 어떤 O라는 점이 있고, 이쪽으로 X라는 점이 있어서 O에서 X 쪽으로 반직선을 하나 그었어. 네? 자, 그거를 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회전을 시켜서, 이 정도의 위치가 오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점을 Y라 하면, 그러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OX와 OY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각이라고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각의 크기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회전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이 각인데 그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야 그냥 뭐 특별한 의심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가 뭐 45도다 딱 그렇게만 하고 넘어갔잖아. 각의 크기 여기 이 부분만 구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는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는 안 중요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지금 이제 이 각의 크기를 가지고 뒤에서 이제 만든 함수가 삼각함수인데, 그 삼각함수부터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x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반직선 가지고 나타내는 각은 처음에 O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여기 부분을 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45도였어. 그럼 반대편은 뭐라는 거야? 360에서 빼야죠. 마이너스 315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려면 처음에 회전하는 기준이 되는 처음에 주어진 직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릴 때는 뭐를 기준으로 회전을 했어? OX를 기준으로 회전을 했죠. 그치? OX를 기준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처음에 이 주어진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10초선이라고 부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쵸? 이 10초선부터 시작해서 회전해서 이 위치까지 왔잖아. 이 각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동경이다 하더라도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자, 모르는데 그러면 그것만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회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세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 360보다 더 큰 각이 될 수도 있고 0도보다 더 작은 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일반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일반각이 뭐라고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해주는 각이라고. 알겠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45도였으면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 회전하면 몇 도라 그랬어? 360도잖아요. 한 바퀴 회전하면 360도잖아. 그치? 한 바퀴 회전하면 360도인데 그게
한 바퀴 돌았을지 두 바퀴 돌았을지 아니면 뭐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걸 모든 걸 다 표현해 주려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을 곱해 줘야 되겠죠.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돈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돈 거고 2면 두 바퀴 돈 거고.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가 뒤에다 더하기 45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더 가야 이게 이 동경의 일반각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각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각 하나만 여기다 뭐 한 바퀴 돌았을 때를 구해라, 두 바퀴 돌았을 때를 구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수 n을 그냥 곱한 상태로 이대로 써주는 게 일반각이라고. n을 꼭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 각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회전했을 때, 두 바퀴 회전했을 때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인지 그 바퀴 수에 상관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 대신에 그 바퀴 수만 대입하면 바로 각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각이라고 하면 이 360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런 꼴로 반드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세타라는 일반 각을 어떤 세타라는 각의 일반 각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360도씩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니까 곱하기 n이라 하고 여기다가 세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타의 값은 반드시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45도의 일반각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400도의 일반각을 표현해봐라. 그럼 어떻게? 4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을 구해라. 그러면 360도보다 크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40도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같은 그 각 중에서 4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서 360도보다 작은 거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360도를 한번 빼주면 얼마야? 40도죠. 그래서 이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 이렇게 쓰는 게 일반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560도의 일반각은 어떻게 볼까 그러면? 이것도 0도보다 작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저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360도씩 계속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음의 각이라 하더라도 다시 양수인 걸로 바꿔주려면 얘가 마이너스 315도였잖아. 이것을 양수인 각으로 바꿔주려면 더하기 360도에서 45도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560도 같은 경우도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고 또 두 바퀴 회전시키고 세 바퀴 회전시키고 해서 이걸 양의 각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지. 네. 이걸 모를지 몰랐네. 자, 그러니까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네?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560도면 어느 정도 되겠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고 또 이만큼 회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게 마이너스 560도일 거 아니에요. 네. 대략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되잖아. 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음의 방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각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다시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한 바퀴 회전시키면 얼마를 더하면 돼, 여기다가? 360도고. 두 바퀴면 720도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60도만 더하면 되겠어? 720도를 더해야 되겠어? 720도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얼마야, 720도 더하면?
160도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160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60도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1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동경의 위치 자체는 똑같다고 가게 크기는 달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가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게 이제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반각은 반드시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수 n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360도씩 n밖에 회전했다는 뜻으로. 이해됐어요? 그게 일반각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함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각에 대한 함수를 만들려면 우선은 이 각의 크기 자체도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좌표 평면에다가. 그러면 어떤 세타라는 각이, 이걸 세타라고 읽어요. 응? 세타라고 읽는데, 세타라는 각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나왔고, 만약에 알파의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서 알파의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일반각으로 세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좌표 평면에다가 이 세타라는 각을 표현을 해보면 기준은 항상 뭐냐면 시초선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회전하는 방향은 항상 이제 X축의 양의,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초선을 어딘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초선은 무조건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시초선이야. 무조건이야, 이것은.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해놓고 회전하는 방향, 양의 방향이 어디야?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나는 이 부분이 몇 사분면인가요? 그래서 제 1사분면이잖아. 네. 알겠어?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사분면을 처음 배우면서 굳이 여기를 1사분면이라 했고 여기를 2사분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호를 정했잖아. 그렇게 번호를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겠어?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시초선을 원점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정했고 각의 크기가 이제 각이 회전하는 그 크기가 양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쪽부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굳이 4개를 맨날 안 했으면 1, 2, 3, 4 이렇게 해도 되고 1, 2, 3, 4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각의 회전하는 크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각의 크기가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1사분면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 1사분면의 각이 되기 위해서는 360도씩 몇 바퀴 돌아도 그냥 X축의 양의 방향 이것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알파를 더했으면 이 알파의 범위가 0도보다는 크면서 90도보다는 작아야 1사분면의 각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사분면에 오려면 어째야 돼? 여기 오려면.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2사분면의 각이 되기 위해서는 알파의 범위가 딱 Y축일 때 90도잖아요. 네. Y축일 때 90도인데 그러면 그 90도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딱 여기까지 가면 이제 180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180도보다는 작을 때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3, 4분면일 때는 180도하고 270도 사이겠죠. 여기가 270도니까. 그래서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을 때.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알파 값이. 그리고 마지막 4, 4분면에 각이 되기 위해서는 알파 값이 270도랑 어디 360도보다는 작은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문제들을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봐라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4분면이 어딘지를 구해라. 얘가 어느 4분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몇 4분면인지 정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것은 우선은 세타 값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일반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자, 그때 여기서 3, 4분면이려면 알파는 어떻게 해야 돼, 범위가? 3, 4분면일 때 180하고 270 사이라 했죠.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각이 돼야 되겠죠, 알파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분의 세타의 위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세타를 뭘 해야 돼? 먼저 3분의 1을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세타는 여기다 3분의 1 하니까 얼마야? 120도죠. 그래서 120도 곱하기 정수 n에다가 더하기 3분의 알파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3분의 알파는 어떻게 돼? 180하고 270 사이에 있던 알파에다 3분의 1배를 한 거니까 3분의 알파는 6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90도보다 작은 거잖아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n은 모든 정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요. n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n이 0이면 그냥 3분의 세타는 3분의 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알파를 나타내보면 60도하고 90도 사이라 했죠. 알겠어? 3분의 알파면 n이 0일 때는 3분의 알파니까 그게 60도하고 90도 사이잖아. 그래서 60도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될 거고 90도면 y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n이 0일 때 이 동경이 나타나는 위치는 여기 사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자, n이 0이면 3분의 세타는 3분의 알파라서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된다 했고, 그 다음에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세타는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잖아요. 120도에다가 60도하고 90도, 60도 더한 것보다는 크고 90도 더한 것보다는 작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120도면 어느 정도 되겠어? 120도면은 한 요 정도 되겠잖아요. 그쵸? 90도에서 30도 더한 거니까. 요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60도를 더한 것보다는 크대요. 그럼 여기다 60도를 더하면 여기잖아요. 네. 여기 X축이잖아. 그치? 이쪽 60도 더한 게 여기고 여기다가 90도를 더했으면 6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다라는 거야. n이 1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이제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 2일 때는 120 곱하기 2니까 3분의 세타의 값은 240도 더하기 3분의 알파 꼴이겠죠. 240도면 어디 있어? 여기까지가 270도니까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30도 되기 전이겠죠. 이 정도가 그럼 240도란 말이에요. 240도에다가 60도를 더하면 여기서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240도에서 90도만큼 더 갔으면 이 정도 될 거고 240도 더하기 90도 하면 330도니까 360도 되기 30도 전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자, 그 다음에 n이 3이면 다시 또 360도가 돼버리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러면 처음에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가게 크기는 360도만큼 더 커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4가 들어가면 n이 1일 때랑 똑같을 거고
그다음 5가 들어가면 n이 2일 때랑 똑같을 거고 6이 들어가면 다시 n이 0이고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세 군데를 지나게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왜? 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이 세타하고 3세타가 그 y축에 대해 그러니까 y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할 때 이 세타의 값을 구해보라 했는데 만약에 세타의 범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세타하고 3세타가 y는 x에 대한 대칭일 때 세타 값이 얼마냐. 네. 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범위가 항상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x축 있고 y축 있을 때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 했으니까 일단 y는 x를 일단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세타는 0도하고 90도 즉 1사분면의 각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요?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y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내려온 거죠.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회전한 거였잖아요. 그쵸?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축으로부터의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3세타다 이 말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동경이 3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3세타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세타랑 3세타를 더하면 딱 90도 나와야 되죠. 네. 근데 무조건 90도면 돼? 이 세타와 3세타를 더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타랑 3세타 더해갖고 무조건 90도로 하면 돼?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해됐어, 유빈아?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 더한 게 나타난다는 거야.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가 90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세타랑 3세타 더하면 얼마예요? 4세타가 그러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90도 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세타를 구하면 4로 나눠서 세타는 뭐야? 90도 곱하기 n 더하기 4분의 90 하니까 여기 뭐 2분의 45도가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n은 정수라 했는데 이 세타의 값이 0하고 90도 사이에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n 대신 얼마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하면 2분의 45도는 가능하죠. 네. 그럼 1 대입하면 90도보다 커져버리지. 그래서 안 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더라도 0보다 작아버리니까 안 돼서 n이 0일 때만 세타가 2분의 45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